그렇다면 보유세 증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네, 우선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진정세가 확연합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한 단지의 비중이 지난 1월에는 18%였는데 3월에는 39%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증가로 매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경우 하락이 좀 더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부자들은 매매보다 증여를 택했기 때문에 새로 더 나올 매물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정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인데 같이 들어보시죠. 정부가 수차례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세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각 또는 증여 등을 통해 매물을 이미 처분했거나 또는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기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여당 내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 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어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 종부세 기준이 이 9억 원을 좀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이 서울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 비중이 16%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면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를 중산층도 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9억 원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억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실거래가랑 거의 이제 맞닿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라도 미리 그 정도는 해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 기자, 이 종부세 기준액 2005년 도입 이후의 변화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요. 이 당시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을 때 약 7만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고요. 그랬었죠. 이후 2009년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에 세율 인하, 세부단 상한선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세율 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이 동시에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도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반발도 큰 겁니다. 정인영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보유세 논란, 정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 정부도 1주택자들의 반발에 감안해서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의 취지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에 대한 감면 확대, 또 앞으로 종부세 기준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대선 국면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보유를 둘러싼 세금 폭탄 논란은 1년 전과 판박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만약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수긍이 갑니다. 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정부가 집값도 투기꾼도 못 잡으면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한다. 이런 비판 이해가 갑니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국정 운영은 세심해야 합니다. 1주택자 그리고 공시가와 연동되는
건보료 등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이런 카드로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후퇴가 아니라 유연함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의가 배려되지 않고 강제된다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